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민입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질문 또 Q&A 시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많은 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거나 기초적인 것도 상관없으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자 보면은 요추 신전 회전 증후군 또 요추 신전 증후군 그리고 상대적 유연성과 뻣뻣함 손상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제 그 요추 신전 회전 증후군 또 요추 신전 증후군 그리고 상대적 유연성과 뻣뻣함 요거는 그 운동 손상 증후군 그러니까 혈리혈머니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운동 손상 증후군을 그 책을 리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좀 역설적으로 제가 운동 손상 증후군 책 내용을 이렇게 뼛속까지 아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셜리 셜머니 의견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그 그림들, 불균형이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이제 제 임상적인 경험, 지식을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커가지고 사실 셜리 셜먼의 그 의견을 대변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그 거기 안에 있는 사진들을 좀 이용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애초에 운동선상 증후군 책을 리뷰를 하려고 마음 먹은 것도 그런 임상적인 사진들이 엄청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선택한 것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엄청 자세히는 몰라요. 요추신전 회전 증후군, 요추신전 증후군, 상대적 유연성과 뻣뻣함.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셜리 셜먼이 표현한 단어들이에요. 아까 그 말씀 증후군들도 그렇고 상대적 유연성, 뻣뻣함 이런 그 셜리 셜먼이 표현한 단어 이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셜리 셜먼이 말하는 신전회전 증후군이란 뭘까? 또 신전 증후군이란 뭘까? 그리고 상대적 유연성과 뻣뻣함은 어떤 개념일까?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어, 이 정보들 안에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발견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들을 또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어를 뭐 요추신전 증후군이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뭐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막 요추신전 증후군이란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막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요추신전 증후군이라고 셜리 셜먼이 표현하면 그 안에서의 그런 뭐 어떤 요추의 그런 문제, 운동 손상의 그런 증후군을 어떤 운동의 패턴이라든지 비정상적인 패턴을 셜리 셜맨이 봤겠죠. 다양하게 공통적으로 본 거를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한 걸 텐데. 그래서 요추 환자들은 이런 패턴을 좀 가지고 있구나. 운동의 그 전략, 움직임의 전략이 이러한 형태로 전략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러한 전략이 어떤 전략으로 바뀌어야 우리 몸이 좋아지고 요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선이 되냐. 음, 그러면 그러 이런 게 문제여서 이런 걸 개선해 주면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싹 빼내가면 되는 거죠. 그 정보를.
그래서 뭐 환자나 회원분들을 케어를 해주실 때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나도 한번 적용해봐야겠다. 내 치료 안에서 좀 적용해봐야겠다.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자, 먼저 요추 신전 증후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좀 써놨는데 책을 한번 봅시다. 자, 요추 신전 증후군. 네, 요추 신전 증후군 써있죠. 이 증후군의 근본적인 기능 부전은 뭐야 이거? 기능 부전은 고관절 신전근이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것보다 요추 신전근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 요거를 먼저 볼까요? 고관절 신전근이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것보다 요추 신전근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게 힙 익스텐션 운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관절 신전하는 느낌이 더 큰가요? 아니면 여기 허리 신전하는 느낌이 더 큰가요? 허리 신전하는 느낌이 더 크잖아요. 고관절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신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올린 이만큼 각도가 올라가는 거에 그 기여도는 이 꺾여진 허리가 엄청 크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고관절의 신전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그 각도보다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은 운동을 할 때도 허리 꺾이는 느낌이 더 들지 엉덩이가 이렇게 둔근을 이용해서 고관절이 신전됐다면 엉덩이 힘이 들어갈 텐데 그 힘이 별로 안 들어가겠죠.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추 신전 증후군. 이 사람 요추 신전 증후군이네. 혈리 셜먼이 이걸 보고 요추 신전 증후군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음. 요추가 신전되네. 고관절을 못 쓰고 요추를 써버리네. 그래서 고관절 아이솔레이트, 그러니까 독립적인 그 고관절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니까 허리로 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신전보다는 허리 신전 움직임을 사용한 거다. 그래서 근육으로 봤을 땐 둔근보다는 척추 기립근 활성화가 더 이루어지겠죠. 운동을 하고 있는 본인도 더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둔근보다는 허리 꺾이는 느낌이 더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고관절이 아니라 허리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고관절이 안 움직이고 허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허리가 움직이니까 허리에 데미지가 자꾸 쌓이게 된다. 그래서 요추 신전 증후군이란 그런 움직임 손상이 있다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얀다 책에서 나오는 힙 익스텐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A 그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B 그림이 이제 신전을 했는데 룸바 익스텐션 그리고 아 안테리어 펠빅 틸트 그러니까 전방경사 됐단 소리죠. 힙 익스텐션 하는 동안 네. 힙 익스텐션을 하는 동안 힙 익스텐션 하는 동안 룸바가 익스텐션 되고 전방경사가 됐다. 그러니까 허리가 꺾였다 이 소리죠. 그리고 C 그림 같은 경우는 니 플렉션 힙 익스텐션 하는 동안에 니가 플렉션이 돼버렸다. 이렇게 여기서는 여기 허리가 꺾였다. 고관절보다는 허리가 꺾였다. 이 소리죠. 그래서 힙 익스텐션 테스트 이 테스트를 할 때 어느 근육이 가장 활성화돼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은 어느 근육이 가장 활성화돼야 맞는 거냐 그 사람의 움직임 전략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테스트를 봤을 때 B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 밑에도 설명이 허리가 꺾이고 골반이 전방경사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이 과하게 긴장되면서 골반을 전방경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더 쓰게 된 거죠. 허리 활성화가 더 된 겁니다. 허리 근육이. 그리고 C 그림 같은 경우는 허리보다는 하체가 써지긴 했어요. 근데
햄스트링이 써진 거예요. 둔근이 안 써이고, 그러니까 원 조인트 머슬이 아니라 투 조인트 머슬로 지금 고관절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원 조인트로 안 하고 투 조인트로 움직임을 컨트롤하면 고관절 전방할주 증후군이 생기잖아요. 둔근이 아니라 햄스트링으로 하면. 왜냐면 원조인트 머슬은 그만큼 고관절을 어,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왜냐면 원조인트 머슬이니까. 근데 햄스트링은 투조인트, 너무 길어요. 이 긴 근육으로 고관절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중심화에서 이탈된 힘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햄스트링으로 움직임을 조절을 하면. 그러면 이제 고관절 전방하체 증후군이라는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햄스트링이 시그닝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이 과하게 긴장되면서 무릎이 구부려지고, 그리고 고관절 전방할주 증후군, 전방할주 토크를 제공한다. 전방할주를 자꾸 일으키게 만든다. 왜냐면 햄스트링을 과하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힙 익스텐션 테스트는 어디가 활성화가 제일 많이 돼야 되냐? 둔근이에요, 둔근. 둔근이 제일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그림처럼 척추 기립근이 과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C그림, 햄스트링이 과하게 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둔근이 그럼 왜 안 써지냐 이거예요. 원래 둔근이 써져야 되는 게 맞는데 비그림이나 C그림 같은 왜 이런 둔근이 안 써지고 다른 애들이 쓰냐 이거예요.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상대적인 유연성과 뻣뻣함 개념으로 봤을 때예요. 상대적 유연성 뻣뻣한 개념. 그래서 그 아까 질문하신 거에 상대적 유연성과 뻣뻣한 손상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게 상대적 유연성이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고관절 신전근이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것보다 이게 뻣뻣하다는 거죠. 지금 고관절이 뻣뻣하니까 상대적으로 유연한 요추 신전, 그러니까 요추가 꺾인다. 이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뻣뻣함, 이게 상대적 유연성. 그러니까 유연한 데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다리를 들어도 유연한 데만 꺾이고 여기 움직이라는 데는 뻣뻣해서 움직이지도 않는 거죠. 아무튼 이 상대적 유연성 뻣뻣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책에서 나온 건데요. 음, 상대적 유연성 개념에 기초하여 더 뻣뻣한 분절에서보다 가장 뻣뻣함이 적은 분절에서 운동은 더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아까 말한 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더 뻣뻣한 분절에서보다 뻣뻣함이 가장 적은 분절에서 계속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당연한 말이겠죠. 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뻣뻣한 데는 잘 안 움직이겠죠. 그럼 어쨌든 내 움직임은 수행해야 되니까 뻣뻣함이 적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그쪽 분절이 더 많이 더 과하게 어, 과이동성이 과운동성이 발생하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허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고관절 굴곡근 타이트함이 코어를 무너뜨릴 정도냐. 그래서 자 보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힙 익스텐션 해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허리가 꺾이고 고관절의 아이솔레이트 무브먼트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 하나는 진짜 굴곡근이 타이트한 거예요. 이 굴곡근이. 이 굴곡근이 타이트해서 얘를 들기만 해도 얘가 안 늘어나니까 이쪽 앞에 있는 애가 안 늘어나면서 허리가 꺾여 버려지는. 그렇다고 허리가 약한 건 아닌데 얘가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거예요. 예, 얘가 너무 타이트해서.
그래서 얘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얘가 무너진 거지 허리가 약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같은 케어할 때는 앞에 근육을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 아니면 릴렉스 이런 요법을 해주는 게 이 사람한테는 좋겠죠. 여기만 좀 해결해 줘도 원래 코어가 약했던 건 아니니까 그럼 다시 코어가 정상적으로 써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치료하기 엄청 쉬워요. 근데 두 번째로 어, 이제 제가 쓴 게 이겁니다. 이제 코어는 좋은 편이지만 고관절 근육 타이트함이 가장 큰 문제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너지는 이유. 코어가 무너지는 이유가 코어는 좋은 편인데 그 코어보다 더 센 거예요. 그 타이트함.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 음, 이제 고관절 굴곡근이 유연하지만 뭐야? 어, 고관절 굴곡근이 유연하지만 코어가 너무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이 상황은 코어 약화가 가장 큰 문제다. 요 분들이 많이 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이 고관절 굴곡근이 너무 타이트해서 코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트함이 너무 강하니까 코어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막 골반조 굴곡근 타이트 검사 막 그거 있잖아요. 무슨 검사지? 그 테이블 이렇게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웠을 때 그 허벅지가 뜨냐 안 뜨냐 막 무릎이 펴지냐 안 펴지냐 그 테스트가 뭐였죠? 아무튼 그 테스트를 통해서 골반조 굴곡근 테스트를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너무 유연한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도 너무 잘 나와. 고관절 움직임도. 근데 이 동작만 하면 허리가 무너져. 그럼 이 사람은 고관절 굴곡근이 타이트해서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코어가 약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똑같이 아까 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코어가 무너져서 고관절 굴곡근을 좀 스트레칭하고 풀어줬더니 바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임 패턴이 나오는 사람은 고관절 굴곡근을 뭐 스트레칭하고 풀어주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또 비슷하게 하길래 또 똑같이 해주는데 이 사람 안 나. 오히려 더 아파해. 막 고관절 원래 소리 안 나는데 소리까지 나 이제는. 허리는 또 계속 꺾여 있고 허리 나아진 느낌 전혀 안 들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똑같은 이런 운동 손상 증후군의 패턴을 보이지만 원인이 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굴곡근이 진짜 타이트해서 무너지는 경우, 두 번째는 이 허리가 꺾여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네,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래서 둘 다 코어가 무너지는 형태지만 중재는 달라야 된다. 어, 그래서 왜 무너지냐를 보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아까는 첫 번째 이유였죠. 둥근이 안 써지는 이유가. 네, 두 번째 이유는 이 서포팅 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서포팅 존.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서포팅 존 활성화입니다. 이 모든 운동에서 서포팅 존을 활성화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지면에 닿아 있는 게 발이잖아요. 그게 발이 서포팅 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이 3점 그 지지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근육들 또 관절들 제대로 활성화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 힙 익스텐션 테스트에서는 서포팅 존이 ASIS라는 거예요. ASIS 이 골반 밑에 있는 골반 앞쪽에 있는 뼈죠. 이 뼈가
지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 이쪽이. 그러니까 이 다리를 들 때. 이쪽이 지지가 되어 있어야지 이걸 지지점으로 사용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냥 얘는 막 이렇게 떠 있는데 얘가 그냥 막 이렇게 들면은 당연히 햄스트링 올 수도 있고 뭐 기립근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허리 통증이 허리 불편감으로도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지점을 얘를 딱 바닥에 대놓고 이 지지점이 확실한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야지만 엉덩이, 특히 위쪽 엉덩이로 자극이 잘 온다. 그래야 가장 그 힙 익스텐션 테스트, 힙 익스텐션 운동 움직임 패턴에서 정상적인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 통증도 없고 햄스트링으로 과하게 긴장되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 골반이 이제 회전으로 틀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쪽 엎드렸을 때 한쪽 ASIS는 잘 붙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쪽 다리를 들었을 때 더 허리나 햄스트링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 더 닿아 있는 데보다는. 그래서 좌우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패턴 자체를 볼 수도 있지만 좌우를 비교해서 어디가 더 둥근이 안 써지는지, 둥근이 안 써진다면 이 서포팅 존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또 서포팅 존 활성화를 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 둥근이 활성화되는 경험을 시켜주고, 그런 움직임 패턴, 그런 운동 전략을 어, 리에듀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이 ASIS를 막 붙이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다리 들어야지만 해도 둥근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를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아니다. 그래서 자, 이어서 해볼게요. 다음은 고관절 굴곡근이 척추의 전방 전달력을 부과 또는 골반의 전방경사 모멘트를 만들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고관절 굴곡근이 척추의 전방 전단력이 핵심이죠. 그래서 전방 전단력이 뭐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그림.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 전방 전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좀 깨지네요. 이 PDF 파일이. 안 깨질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누워있을 때 이 고관절 굴곡근에 의해서 이런 요추 신전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누워있을 때 이게 허리가 뜨면서 허리가 제껴지는 느낌이 들면서 허리가 불편해요. 그냥 누워있을 때 불편한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이렇게 뭘 받쳐줘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구부려져 있어야 아니면 후크라잉 자세를 해야 허리가 좀 꺾이는 느낌이 덜하고 편해진다. 이런 걸 이제 전방 전단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했을 때 전방 전단력이 감소가 되니까 편해지는 거고, 이런 경우는 요추의 전방 전단력이죠. 그래서 아랫배 IAP, 뒤 옆구리 IAP 이런 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통 이런 허리가 꺾이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복압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코어의 안정성, 그 몸통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방 전단력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러한 힘들이 복근에 의해 대항 균형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근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한 IAP를 얘기한 겁니다. 복압. 이 복압이 대항 균형을 하지 못했다. 이 전방 전단력으로부터 허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복압의 형성이 많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랫배 IAP, 뒤옆구리 IAP 둘 다 복압의 힘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 있을 때도 서포팅 존이 있어요. 여기서는 PSIS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웠을 때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 똑바로 누우면 잠이 잘 안 와요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방 전단력에 노출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죠. 그게 더 편하니까.
편해야 잠이 오잖아요. 근데 전방 전단력이 노출이 돼 있으면 불편하니까 똑바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자는 거에 안 좋다. 뭐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똑바로 누우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얘기해서 환자분들은 좀 융통성이 있는 환자면 상관없는데 진짜 또 의사 가운 입고 의사가 또 얘기하니까 그리고 난 진짜 아프니까 고쳐보려고 이악 물고 똑바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방 전달력에 그냥 그날 하루 종일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허리가 꺾이는, 젖히는 느낌이 얼마나 많이 들면서 수면의 질도 당연히 떨어지고 허리는 더 굳어지고 척추는 더 틀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옆으로 자고 잘 때는 옆으로 자고 좀 케어를 할 때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를 할 때 뭐 보갑을 좀 이렇게 형성을 한다거나 좀 체간을 안정화시킨다거나 또 골반의 틀어짐, 회전 틀어짐을 좀 교정을 좀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똑바로 누웠을 때 그 대안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요추의 전방 전단력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몸이 돼야지 그때 자연스럽게 이제 누워서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지금 전방 전단력 노출돼 있는데 똑바로 누워 자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정말 잘 얘기해야 합니다. 이거를. 진짜 고지고대로 믿고 하는 사람들 아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랫배 IAP나 뒤 옆구리 IAP, 이 복압이 형성이 되려면 골반의 포지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번에 제가 운동선상 증후군 리뷰 제일 최근 거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반 포지션에 따라서 복압의 퀄리티가 좌지우지 된다. 그래서 이 서포팅 존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서포팅 존은 결국 골반이 잘 지지가 돼 있냐 이 소리거든요. 잘 지지가 되어 있어야 복압도 뒤 옆구리 아랫배로 복압이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PSIS가 바닥에 잘 지지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전방 전단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근데 만약에 회전 틀어짐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똑같아요. 어느 쪽 PSIS는 더 붙어 있는데 어느 쪽은 살짝 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워있을 때도, 앉아있을 때도, 서있을 때도 그렇게 한쪽으로 더 체중이 쏠려진다. 그러면 체중이 안 쏠려진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대지 못하는 쪽. 그쪽은 계속 긴장이 되겠죠. 왜냐면 기대야 잠이 오고 편한데 기대지를 못하니까. 그쪽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전 틀어짐을 보고 이쪽 PSIS가 더 안 눌리네. 그럼 이쪽이 좀 지지가 잘 되도록 교정을 해준다거나 몸이랑 다리를 연결을 좀 시켜준다거나 그래서 요추 다리의 무게로 인해서 그 요추의 전방 전달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방 전단력이 계속 노출이 되면은 유연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과전만 체형으로 발전이 돼버려요. 근데 뻣뻣한 사람 같은 경우는 요추 전방 전이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과전만이냐 아니면 일자허리냐 뭐 이런 허리 커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당력의 자세는 보세요. 이 주요 검사와 징후에서 봤을 때 선자세를 보면 이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요추 신전 증후군 이런 사람들 특징 서 있을 때 특징을 써놓은 거거든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요추 전반이 현저한 요추의 정렬, 그러니까 과전반을 얘기하는 거죠. 하이퍼로도시스를 가지고 있다. 척추 협착이 있는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편평 요추 자세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과전만 형태도 있고 편평 요추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요추 신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커브도 있고 이런 커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요추의 커브가 어떠냐 보다도 전단력이 계속 제공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추 신전 증후군에 대한 설명은. 그러니까 그래서 유연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과점만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뻣뻣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뭐 척추 협착이 나이 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이 든 사람이어도 유연한 사람은 과점만 체형으로 변해요. 근데 뻣뻣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일자 허리니까 그 전방 전달력에 의해서 로드시스가 형성이 안 돼요. 뻣뻣하니까. 그래서 일자 허리인데 전달력 계속 받으니까 요추 전방 전이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벨이 그 연결성이 허리의 연결성이 끊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음, 스웨이백 체형 같은 경우 설명을 이거 왜 했냐면 자 보세요. 이 원레그 레이즈를 할 때 다리를 올릴 때 어디가 활성화돼야 되냐 이거예요. 당연히 아랫배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요추 전방 전달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즉 이 요추 신전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아랫배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자극이 안 되고. 그리고 허리가 오히려 꺾여져요. 이 모멘텀이 길기 때문에 허리가 꺾여지면서 허리가 들리고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나마 나은 게 허벅지 앞쪽이 엄청 힘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상작용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힙 익스텐션 테스트 할 때랑 뭐 어, 다리를 들었을 때 둔근이 활성화가 안 되고 척추가 꺾이거나 척추 기립근이 과활성화되거나 아니면 햄스트링으로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여기 앞으로 올렸을 때도 허리가 들리면서 허리 젖히는 느낌이 들거나 제껴지면서 허리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허벅지 앞쪽이 과하게 긴장이 되거나 둘 다 아니라 아랫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아닌 이런 엄한 부위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불편감, 통증이 있는 경우는 몸과 다리 연결성이 끊어진 상태다. 그래서 다리를 들었을 때 몸이 반응해야 되는데 몸이 반응이 전혀 없는 거죠.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대항 균형이 안 되고 그 전달력 그대로 받아서 요추가 불편하고 통증이 있는 겁니다. 뭐 그나마 대항 균형이 됐지만 패턴이 안 좋아서 앞에 허벅지만 과하게 긴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반복이 되면은 어, 허벅지 앞쪽이 계속 과하게 긴장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무릎 통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웨이백 체형들, 이 스웨이백 체형도 이 원레그 레이즈를 시켜보면 이 사람들이 아랫배를 쓰겠냐고요. 이렇게 이렇게 골반이 전방 이동된 상태로 아랫배가 계속 늘어나 있고 그런 상태인데 원레그 레이즈 할 때 아랫배가 써지겠냐고요. 절대 안 써지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를 들 때 허리가 꺾여 버리거나 아니면 허벅지 앞쪽이 과하게 긴장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서 있을 때 이런 체형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스쿼트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허리가 말리면서 무너지는 거죠. 허리가 무너지면서 원래 엉덩이로 힘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앞에 허벅지로만 엄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윗백 체형 같은 경우는 원레그 레이즈 할 때 몸과 다리 연결성이 끊어져 있으니까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쫙 밀려져 있죠. 서 있을 때도. 그래서 원레그 레이즈 할 때도 허리가 막 들려지고 이 모멘텀이 길어서 허리가 들려지면서 아프거나 아니면 허벅지 앞에만 엄청 쓰거나 아랫배 절대 못 쓰고 아랫배 못 쓰니까 서 있을 때도 골반 전방 이동되고 아랫배 완전 힘이 안 써지는 상태 아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 있는 사람 이런 스윗백 체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스쿼트를 할 때도
당연히 엉덩이도 안 써지고 아랫배도 안 써지고 대항균형 안 되고 그래서 이 척추 전방 전단력 그대로 받고 있고 그래서 일자허리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꺾여 보이죠? 꺾여 보여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일자허리입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과전만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과전만이 아니라 일자허리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뭐 나이 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편평 요추인 사람도 이런 신전 증후군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단력을 충분히 받고 있을 수 있다. 더 위험하죠, 오히려. 유연한 사람은 뭐 로도시스라도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전방 전이증이 돼버리는 거죠. 제일 약한 레벨이 이렇게 글라이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 둥근 안 써지지, 아랫배 안 써지지, 이런 사람들이 스쿼트 하면 당연히 이때도 둥근 안 써졌던 게 이 스쿼트 한다고 써지겠어요? 당연히 더 안 써지고, 원래 썼던 앞에 허벅지만 더 많이 쓰겠죠. 아랫배도 당연히 안 쓰고 있을 거고, 스쿼트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약간 흐름을 좀 아시겠죠? 왜 이 요추 신전 증후군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건지. 그리고 뭐 증상, 요추 신전 증후군의 증상을 봤을 때, 뭐 증상들은 요추 신전과 관련된 자세 또는 동작 시, 통증 같은 게 나타나거나 증가한다. 이런 거죠. 요추 신전과 관련된 자세. 그 중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누워서 하든 서서 하든, 팔을 위로 올렸어요. 그 위로 올릴 때 여기가 꺾여 버린다는 거죠. 이분도, 제가 다른 그 리뷰 영상에 올린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도 서 있을 때랑 이 팔을 올렸을 때랑 이 허리가 꺾여져요. 팔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이 아랫배가 대항균형을 하지 못하고 요추의 전방 전단력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도 팔을 들었을 때 이거 꺾이면서 전단력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팔을 들어도 허리가 꺾여요. 다리 들었을 때 허리 꺾이는 거 그나마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팔을 들어도 꺾인다 이거죠. 얼마나 평소에 허리 전방 전달력의 노출이 얼마나 많이 돼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에 위에 뭐 물컵을 위에 컵을 뭐 꺼내려고 할 때도 전단력 발생, 누워 있을 때도 전단력 발생, 그리고 서 있을 때도 전단력 발생. 음, 뭐 뭘 해도 전단력이 계속 발생돼요. 그럼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요추신전 증후군이다 얘기하는 거죠. 전단력에 노출돼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전단력이 노출돼 있는 사람, 뭐 요추 과전만인 상태에서 노출돼 있는 사람이 있고 뻣뻣하고 일자어린 상태에서 전단력이 노출돼 있는 사람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컵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증후군은. 그래서 뭐 광배근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코어 약화. 코어 약화는 무조건인 거고, 광배근 같은 거 이제 광배근은 이렇게 광배근이란 근육이 있으니까 이 전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광배근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 허리를 더 꺾어버리는. 여기서도 서포팅전은 PSIS입니다. 누워있을 때 PSIS가 떠지죠. 이런 사람들은. 안 떠지고 붙어 있었다면 대항균형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러면 아랫배도 활성화되고 아랫배랑 뒤 옆구리 IP 복압도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골반이 PSIS를 누르고 있다는 것은 골반이 지지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상태에서 팔을 들면 당연히 꺾이지가 않고 대항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PSIS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잘.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그, 네,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잠깐 끊을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등배 신전근은 근비대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둔근 대신 척추 기립근이 사용이 되니까 아무래도 기립근이 과도하게 긴장돼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힙 익스텐션 테스트를 할 때도 허리가 꺾이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이제 척추 기립근이 과활성화 되면서 어, 이렇게 계속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척추 기립근 사용이 훨씬 더 정상인 분들보다는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예 관절로 직격으로 데미지를 입느냐 아니면 이렇게 근육의 불균형으로만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만 과긴장 되느냐, 아니면 관절이 뭐 전방 전이증까지 관절의 데미지로 가느냐, 이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이거 주신전 증후군이라고 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거 대항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복근에 의해서 대항균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고관절 굴곡근이 척추의 전방 전달력을 부과. 그래서 그러니까 복근이 대항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척추가 전방 전달력에 노출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지? 네, 됐네요. 자, 이거 보면은 이렇게 힙 익스텐션 테스트랑 좀 비슷하죠. 모멘텀이 좀 줄어든 거죠.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힙 익스텐션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치료사가 패시브로 하는 거죠. 물론 여기를 눌러준다는 거는 대항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자체를 만들어준 거죠. 꺾이지 않게, 허리가 꺾이지 않고 엉덩이에서,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저렇게 받쳐주면서 들어 올린 거죠. 근데 대항균형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동작을 치료사가 진행했을 때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게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허리가 꺾이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받쳐주고 해도 허리가 꺾이는, 아니면 허리에 자극이 가는, 허리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리를 이렇게 익스텐션 했을 때 허리가 무조건 꺾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평소에도 이 허리가 자주 꺾이겠구나. 고관절 움직임보단 허리 꺾이는 움직임이 더 과하겠구나. 그럼 상대적으로 유연한 허리가 그런 이제 전방 전단력 노출에 평소에도 많이 노출돼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스트레칭을 할 때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게끔 그 환자의 몸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 사람은 허리의 전방 전달력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 좀 개선이 되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요. 어디 보자. 뭐 다른 거는 여기 네발기기 자세도 나왔죠? 네발기기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부터 할게요. 엎드린 자세. 설관절을 신전하고 고관절 신전한 상태. 엎드린 자세에서 보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보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 있는 것보다 아까 이 힙 익스텐션 테스트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을 핀 상태로 다리를 올렸을 때 전당력이 더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어디 근육이 활성화되느냐, 이때 이 전방 전달력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근이 대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 그 복근 중에 하나 이제 그 장요근도 그거에 대한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장요근이 사용이 안 되면 여기 그림에도 보시듯이 장요근이 사용이 안 되면 고관절의 전방할주 증후군이 더 가속화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패턴 자체도 둔근이 아니란 햄스트링으로 신전을 할 경우 아니면 허리 신전근으로 신전을 할 경우 고관절의 전방할주 증후군이 더 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요근이 안 써지고 또 둔근이 아닌 햄스트링으로 사용하면 척추의 허리 척추의 전방 전단력이 더 과하게 노출이 될 거고 그러면서 허리 신전근은 과활성화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발기기 자세 요추가 신전하는 자세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DNS 6months 프론 자세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백워드 락킹, 이게 포워드 락킹이죠. 백워드 같은 경우는 허리가 오히려 말릴 가능성이 있지, 허리가 막 전단력, 그러니까 신전되고 제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거의 어렵죠. 백워드 락킹은 오히려 이 대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좀 필요하겠죠. 요추 신전 증후 같은 분들에게는. 그래서 전방 락킹 시 증상 발현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서 전방 락킹 할 때 감소되고 후방 락킹 했을 때 증상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아마 반대를 써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방 락킹이 증가한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전방 락킹을 할 때 이게 일직선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복근이랑 척추 길이근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고관절 굴곡근 둔근이랑 고관절 굴곡근 이런 것들이 대한 균형이 맞아서 허리가 꺾여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 대한 균형이 안 되면 이 아저씨처럼 되는 거죠. 허리가 딱 꺾여 버리겠죠. 이 장요근도 당연히 안 써지고 아랫배 복근도 당연히 그냥 푸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들 거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허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허리 신전근이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뭐 둔근도 당연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신 서포트 존도 제대로 서포트 존이 안 되면서 이 서포트 존을 하면서 이 장요근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이 대한 균형이 맞아지면서 허리가 꺾이지 않는, 제껴지지 않는 전방 전단력에서 전방 전단력을 허리에 데미지로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죠. 그래서 장요근이 사용이 안 되면서 하체와 몸통의 연결성이 끊어진 거다. 네, 딱 봐도 끊어진 게 보이시죠? 다리가 그냥 완전 힘없이 주저앉은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뭐 거의 힘이 없는 느낌. 그냥 여기 상체로만 뭔가 다 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 연결성이 끊어진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장요근이 잘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체랑 상체랑 이 몸통이랑 같이 연결돼서 사용이 되는 것을 대한 균형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락킹 시 이렇게 허리가 꺾이면서 전방 전단력이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장요근이 이렇게 사용이 안 되면 고관절 전방하체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둔근이 아니라 햄스트링으로 올 수 있다. 그리고 허리 신전근이 과활성화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추 전만증, 뭐 전방 굴고, 엎드린 자세에서 슬관절 굴고, 뭐 복근이 약화된다. 외복사근 약화. 대한 균형이 안 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단축, 뭐 뻣뻣한 근육, 고관절 굴곡근이 뻣뻣하다. 그래서 하나 또는 두 관절의 근육, 그러니까 투 조인트 머슬을 말하는 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쿼드리세스입니다. 쿼드리세스. 보면은 장요근이 아니라 쿼드리세스가 과활성화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장요근이 사용이 되면 대안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허리가 꺾여지지가 않는데 장요근이 사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이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체를 사용하면 쿼드리셉스만 과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그 과하게 활성화가 되면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인설션 하고 있는 무릎으로 통증이 데미지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전할 가능성이. 그래서 장요근이 안 써지면서 앞벅지로 어거지로 사용하는 느낌. 그래서 뭐 스쿼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스쿼트 할 때도 이 복근과 여기 이제 몸통의 대항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하체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가 아니라 이 앞벅지로만 과하게 힘이 들어간다거나 또 원레그 레이즈 할 때도 이 아랫배로 원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허리가 제껴져서 허리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앞에 허벅지만 과하게 힘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게 이제 다 연결성이 끊어져서 몸통과 하체의 연결성이 끊어져서 발생하는 이런 움직임, 운동 손상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다리를 들 때 장요근이나 이런 아랫배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써지면서 앞벅지로 어거지로 사용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고관절 탈중심화된 상태에서 하체가 사용된다. 네, 당연하죠. 투조인트 머슬들이 계속 고관절을 컨트롤하니까 고관절이 탈중심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탈중심화된 상태에서 하체를 사용하니까 연결성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써지니까 그냥 앞벅지만 힘이 막 잔뜩 들어가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제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립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골반의 전방 경사, 뭐 허리의 신전, 뭐 고관절의 신전과 굽힘,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중립에서 모든 움직임이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 이것도 그냥 신전이 아니라 고관절이 탈중심화 되면서 신전이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위치가 아닌 상태인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으니까 바로 허리로 오죠. 제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많이 쓰는 사람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통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가 계속 굽어지고 그리고 장요근은 더 이상 거의 쓸 저기가 없죠. 계속 그냥 말려서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 있을 때도 이렇게 골반이 전방 이동된 상태에서 전혀 장요근이 사용되지 않는 대항 균형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는 포지션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쿼트 할 때도 장요근이 안 써지고 이 몸통과 하체의 연결성이 끊어지면서 아이고 엄청 우네. 네, 이래서 녹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에 허벅지가 엄청 사용이 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둥근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서 있을 때도 장요근이 사용이 안 되니까 대항 균형이 안 되고 얼라이먼트가 깨지면서 골반이 전방 이동이 되고 그거에 또 맞춰서 백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 발목은 플란타 플렉션 포지션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오래 하면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운동을 해도 이런 패턴으로밖에 운동을 못한다. 네. 그래서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이 요추신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셜리 셜먼이 이 사람 요추신전 증후군이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움직임 패턴을 보이고 어떤 움직임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좀 이런 걸 보면서 요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런 패턴을 보면 뭐 어떻게 치료를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생각이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의 단독,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고관절을 신전할 때 요추가 꺾이지 않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고관절 굴곡근에 의해서 이 척추의 전방 전단력, 요추의 전방 전단력이 노출이 되지 않게끔 복근을 이용해서 대항 균형을 이루어줘야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요추 신전 회전 증후군입니다. 회전이 섞였죠? 회전이. 아까는 요추 신전 증후군, 지금은 요추 신전 회전 증후군입니다. 아이고, 엄청 오네요. 빨리 녹화하고 애기를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추 회전 신전 증후군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증후군의 근본적인 기능 구조는 요추 신전 운동 또는 스트레스 자세가 요추, 둔부 또는 하지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결국은 디스크라는 거예요. 디스크를 의미하는 거죠. 요추, 둔부, 하지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거. 디스크가 대표적이죠. 이 증후군은 요통 환자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다. 디스크 제일 많죠. 요추 환자들. 이것은 특히 골프나 라켓볼 같은 회전 스포츠에 참여하는 완성 재발이 되는 환자에게 공통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회전이라는 거, 회전. 아, 회전할 때 터지는구나, 디스크가. 척추의 퇴행성 변화, 복근 조절 이상, 뭐 회전 동작, 하지의 운동에 대한 요골반 영향이 부과되는 회전 동작 모두가 이 증후군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들이다. 신전 증후군과 회전 증후군의 많은 특성이 이 증후군에 적용된다. 아무튼 대부분 허리가 아프면 이 증후군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디스크를 말하는 거고 회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요추 회전 신전 증후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요추 병변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요추 통증의 핵심을 우리가 찾아봐야겠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왜냐면 발병률이 요추 허리 아픈 사람의 대부분이 이 증후군이라고 하니까 이 증후군의 특징을 잘 파악하면 핵심을 잘 파악하면 요추 통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굴곡만으로는 안 터진다는 거예요, 디스크는. 그러니까 그냥 숙여서 터진다는 게 아니라 회전되어야, 비틀려야 터진다. 그러니까 결국 회전된 상태로. 그러니까 허리에 회전이 걸린 상태에서 구부리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냥 구부릴 땐 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자어릴 땐 터지지가 않아요. 근데 회전이 된 상태인 일자어리는 당연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허리에 회전이 왜 걸리냐 이거예요. 그냥 회전 스포츠를 해서 그러냐? 아니죠.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쏠리면 이쪽으로 돌 거 아니에요. 이걸 축으로 해서. 쏠린 쪽이 고정 축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회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뭐 회전 스포츠 한다고 디스크가 터지고, 회전 스포츠 안 하는 사람은 뭐 디스크 안 터지나요? 왜 난 회전 스포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디스크가 터진 거지? 왜 난 회전 스포츠 하지도 않았는데 요추 회전 신전 증후군이 있는 거지? 라고 하면 그런 거 안 해도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걸 축으로 해서 회전 트러짐 발생해요. 그래서 허리에 회전이 걸리고 그 상태에서 뭐 구부리고 신전하고 뭐 이래버리면 걸레 짜듯이 허리가 비틀리면서 디스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이유
네, 한번 진행 계속 해볼게요. 증상들은 종종 한쪽 또는 한쪽이 더 심하다. 그러니까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좌우 불균형을 의미하겠죠. 좌우 불균형을 의미한다. 뭐가 좌우 불균형이냐? 골반이 좌우 불균형이다. 그래서 골반이 좌우 불균형이 되니까 허리가 측만 틀어짐이 생긴다. 골반은 왜 좌우 불균형이 됐냐? 체중심 때문에 그렇다. 체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골반이 한쪽으로 쏠려지고 그 큰 골반이 쏠려지면 허리는 당연히 측만이 될 수밖에 없다. 측만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증상은 요추의 신전과 회전 운동으로 증상이 증가된다. 네. 네. 주요 검사와 징후. 척추 주위 비대칭. 전방으로 자세에서 복귀할 때 증상이 증가. 축구에 서 있을 때와 비교시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가. 고관절과 슬관절 굴곡, 골반 회전 발견. 옆으로 누운 자세,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이 감소되고 엎드린 자세, 나타나거나 증가. 전방락기, 교정된 시작 자세나 후방락킹과 비교하여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가한다. 후방락킹, 정방락킹에 비하여 증상이 없어지거나 감소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아까는 반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이유. 디스크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고관절 탈중심화로 인해서 숙일 때 원래 이렇게 숙이잖아요. 여기 이제 정상적인 거. 이건 이제 허리로 숙이는 거죠. 요거는 보통 이 B 그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관절 탈중심화로 인해서 만약에 숙였을 때 보통 정상적인 패턴은 숙일 때 햄스트링으로 텐션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뒤에가 짧아서 더 못 내려가겠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지 원래 정상적인 패턴인 겁니다. 그게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서가 아니라 그쪽으로 텐션이 걸려진 거예요. 근데 그리고 고관절 탈중심화가 아니면 이 자세 할 때도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숙일 때 햄스트링으로 텐션이 걸리는지, 이렇게 제낄 때 허벅지 앞쪽으로 텐션이 걸리는지. 이게 이제 고관절이 제 위치인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때 정상적으로 텐션이 걸리는 부위들인 거예요. 근데 탈중심화가 되면 숙일 때 허리가 늘어나는, 허리에 텐션이 걸려요. 햄스트링이 아니라 허리에 텐션이 걸리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신전할 때도 이렇게 올려줄 때도 허리가 꺾이는 느낌이 들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아니라 허리 움직임으로 고관절의 그 움직임을 보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관절 굽힘이 아니라 허리가 너무 과하게 구부려진다. 그래서 허리에 텐션이 걸린다. 여기도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안 나오고 아까 그 요추 신전증후군처럼 허리가 제껴진다. 네.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몸과 다리의 연결성이 부족하다. 코어가 약화된다. 코어가 약화됐다. 여기서 다리를 들 때 아랫배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면서 뭐 허리로 올 수가 있고 앞벅지로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힙 익스텐션을 했을 때 허리에 자극이 오거나 아니면 척추 기립근에 자극이 오거나 아니면 허리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둥근은 안 써지고 원래 둥근이 써져야 되는데 그리고 둥근이 안 되고 오히려 햄스트링으로 사용이 과하게 되거나 사용이 되면서 당연히 고관절의 전방할주 증후군이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관절 탈중심화로 인해서
더 몸의 연결성이 끊어지고 코어가 약화됐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허리에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이런 패턴을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숙였을 때 어디로 텐션 가게 할지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자세를 할 때도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예. 이 원레그 레이즈 할 때도 아랫배로 자극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 힙 익스텐션을 할 때도 둥근으로 자극이 올 수 있도록 개선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관련된 증후 보면은 앉은 자세에서 몸 전체를 회전하지 않고 몸통만 회전하는 습관.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 받으려고 하는 습관 있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한쪽 다리로 지지하고 앉거나 두 다리를 교차하고 앉는 습관. 그러니까 이게 체중심 불균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체중심 불균형이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신전회전 증후군에 속한다. 그리고 장경골대 길이의 비대칭, 외관상 다리 길이 차이 다 같잖아요. 이게 좌우 불균형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좌우 불균형과 회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심 불균형, 그로 인해서 골반이 틀어지고 좌우 불균형이 생기고 회전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리 길이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척추 봐봐요. 이 골반도 척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이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가장 큰 게 틀어지면 얘는 싹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이 짧은 이 조그매가지고 가장 큰 척추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왜 틀어지냐 이거예요. 내가 뭐 틀어지게 한 것도 아닌데 제일 가장 큰 원인이 골반 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체중심 불균형이다. 한쪽으로 체중이 쏠려서 한쪽 다리로 지지하고 그러니까 다리 길이 차이 당연히 생기죠. 체중 지지한 쪽은 당연히 짧아지겠고 체중 지지 덜한 쪽은 당연히 길어지겠고 장경골, 뭐 일리아 크레스트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당연히 차이가 생기겠죠. 좌우가 체중심이 불균형으로 계속 실리니까. 그러니까 골반 틀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좌우의 골반 틀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 좌우 골반 틀어짐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면 그걸 축으로 회전이 또 발생하니까 허리에 회전 힘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구부린다고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회전이 발생해야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유발, 허리에 회전 힘이 걸려야 터진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디스크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어떻게 좋아지게 해야 되냐, 그걸 해소시켜줘야 좋아지는 거예요. 허리에 걸려있는 회전힘을 해소시켜줘야 좋아진다. 제가 디스크 환자분들 많이 치료해봤지만 제가 디스크를 뭐 직접 넣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디스크가 나오게끔 자꾸 그 힘을 제공하는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디스크가 나오는 그 힘에 노출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아까 요추 신전증후군은 전방 전단력이 계속 허리가 전방 전단력이 계속 노출이 돼서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회전이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허리가 자꾸 비틀린다는 소리죠. 비틀어지니까 디스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비틀리는 힘을 제거해주면 허리에는 더 이상 그 비틀리는 힘이 제공이 되지 않고 그럼 디스크가 나오지가 않고 그러면 신경이 자극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치료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회전힘을 어떻게 없애냐? 왜 걸려있냐, 회전힘이? 골반의 틀어짐, 그리고 체중심의 불균형으로 인한 골반의 틀어짐으로 허리에 회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엔 체중심의 균형을 회복을 시켜야 허리의 회전힘이
해소가 된다. 그래서 결국 디스크가 치료가 된다. 재활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네.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추 신전 증후군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관절에서 나와야 될 움직임이 요추에서 나오는 거다. 네. 그래서 이 아까 설명한 거 이게 다 그 얘기죠. 예. 고관절에서의 그러니까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잘 나왔으면 숙였을 때 햄스트링으로 텐션이 걸렸을 거고 이 스트레칭 자세 했을 때도 허벅지 앞쪽으로 텐션이 걸렸을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허리의 통증, 숙일 때도 젖힐 때도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들 때, 뒤로 들 때 다 허리로 전단력이 갈 수 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에서 나와야 될 게 요추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니까 요추가 계속 데미지를 받는다. 그리고 그 척추의 전방 전달력이 계속 그 허리가 노출된다. 그걸 좋아지게 하려면 대안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복근을 잘 뭐 보갑인 거죠. 그러니까 아랫배 IP, 뒤옆구리 IP 그리고 서포팅 전을 활성화시켜서 그 복압을 활성화시키고 좀 다리를 움직일 때 몸이랑 좀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추 회전 신전 증후군 그래서 회전이 들어간 이유는 좌우 불균형 뭐가 체중심이 네. 그러니까 좌우 회전은 뭐냐 무조건 회전 들어갔으면 좌우 불균형 그리고 체중심 그거를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에 왜 회전이 걸리는지 그러니까 요추 회전 신전 증후군은 좌우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좌우 불균형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체중심의 불균형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회전보다는 이 고관절과 신전, 고관절과 요추, 그리고 앞뒤의 그런 균형, 그리고 전방 전단력을 제어할 수 있냐, 아니면 노출시키냐, 요 차이인 거고, 요추 회전 신전 증후군 같은 경우는 디스크죠, 디스크를 의미하는 거예요. 디스크 환자들이 회전 때문에 발생한다. 디스크는 회전이다. 허리에 회전이 걸려서 그런 거다. 근데 왜 회전이 걸리냐? 좌우 불균형 때문이다. 좌우 불균형은 왜 생기냐? 가장 큰 원인 체중심의 불균형이다. 그래서 체중심의 불균형을 회복해 질수록 디스크가 재활이 되고 치료가 된다. 그래서 요추 회전 신전 증후군은 체중심 불균형을 체중심을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치료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설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질문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헬퍼민 TV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를 눌러서 여기 누르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댓글 다는 거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댓글 적어주시면 지금처럼 제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우 이제 짬이 돼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운동선상 조건 리뷰를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설날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 들고요.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 잘 챙기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